당신이 정말 회사 건물 청소부인데 우리 보고서의 결함을 찾았다고요?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내 당신 연봉 3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아의 사연 라디오의 선아입니다. 무시받던 청소부가 보고서에 어떤 결함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여 무시받던 서러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어디서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통하면서 채널 운영해 나가려 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댓글 달아주세요. 서울 한복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한영그룹 본사 빌딩. 그 번쩍이는 통유리창 안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소위 엘리트들이 가득하죠. 오늘의 주인공 박명숙 씨. 올해로 58세인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청소부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지만 명숙 씨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텨서 취업 준비에 지친 딸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게 그녀의 유일한 꿈이니까요. 자, 차가운 강철 빌딩 속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는 명숙 씨의 고단한 아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시간, 명숙 씨는 이미 12층 전략기획본부 복도를 닦고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꼼꼼하게 바닥을 닦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죠. 3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닦아온 그 손길이 이제는 빌딩의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팀장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고속 승진을 거듭한 콧대 높은 엘리트죠. 아니 김대리, 내가 어제 말했잖아. 이번 구상무님 브리핑 자료에서 원자재 단가 부분 다시 체크하라고. 이번 계약 규모가 100억 원대야. 오차 하나라도 생기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알겠어? 이 팀장은 명숙 씨가 복도를 닦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듯 통화에 열중하며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명숙 씨는 행여나 방해가 될까봐 벽 쪽으로 바짝 붙어 걸레를 멈춥니다. 하지만 이 팀장의 시선은 오로지 자신의 구두 끝과 휴대폰 화면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이구 팀장님, 죄송합니다. 바닥이 아직 덜 말라서요. 조심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얼른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아드릴게요.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가 오늘 신은 이 신발이 어떤 건 줄 알고 이런 더러운 물을 튀겨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정말. 아니, 더러운 물이라니요. 깨끗한 물로 닦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됐어요. 아줌마 손 닿으면 더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어제 산 거라고 했어 안 했어? 거실, 아니 복도 바닥에 물기가 그대로잖아. 나 미끄러져서 다치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야? 아줌마 팔아서 내 구두 한 짝값이나 나올 것 같아? 하여튼 이래서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 들으셨나요? 교육 못 받은 사람이라니요. 명숙 씨는 가슴 한구석이 옥신거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여기서 대꾸해봐야 돌아오는 건 관리실의 경고뿐이라는 것을요. 영숙 씨는 다시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습니다. 이 팀장은 더럽다는 듯 발을 털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명숙 씨는 이 팀장이 들어간 사무실 입구 쓰레기통을 비우러 갑니다. 그런데 쓰레기통 바로 옆 바닥에 종이뭉치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비밀 유지, 블루칩 프로젝트 최종 분석이라고 적힌 기획서의 초안입니다. 아마 이 팀장이 서두르다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명숙 씨는 종이를 주워 책상에 올려다 주려다가 무심코 그 안에 숫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응? 원유 가격을 왜 배럴당 70달러로 잡았지? 어제 저녁 뉴스 보니까 중동 전쟁 위기 때문에 벌써 90달러가 넘었다고 하던데.
현진이가 이번에 레포트 쓴다고 보여준 자료에서도 분명 95달러까지 치솟을 거라고 했단 말이야. 이 수치로 계산하면 100억 투자금에서 손실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날 텐데? 명숙 씨는 비록 청소부지만 30년 동안 가계부를 쓰며 세상 물가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 가격이 오르는 것부터 딸 현진이가 보는 경제 채널을 함께 보며 익힌 감각이 남다릅니다. 명숙 씨는 고민 끝에 이 팀장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립니다. 누구야?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와. 저 팀장님, 청소부입니다. 아까 복도에서 떨어뜨리신 것 같은 서류를 주었는데요. 제가 지나가다 슬쩍 봤는데 여기 단가 수치가 좀 틀린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수치가 틀려요? 네, 팀장님. 어제 뉴스랑 국제 시세 보니까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기 적힌 수치대로 브리핑하시면 나중에 큰 실수를 하실 것 같아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요? 박명숙 아줌마, 당신 지금 선 넘은 거 알아? 명문대 나오고 유학까지 다녀와서 연봉 억대씩 받는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아줌마가 뉴스 몇 번 봤다고 우리 프로젝트를 평가해요? 웃기지도 않네 정말. 아니, 팀장님, 화를 내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중요한 일? 아줌마가 뭔데 우리 회사 비즈니스에 참견이야. 당신 역할은 바닥에 묻은 더러운 먼지나 닦는 거지. 왜 우리가 만드는 기획안에 훈수를 둬요? 오늘 당장 윗선에 연락해서 이거 문제 삼을 테니까 그리 알아요. 아, 여러분,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영숙 씨는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옵니다. 바닥을 닦던 그 거친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단순히 무시당해서가 아닙니다. 저 오만함이 가져올 재앙을 막아보려 했던 그녀의 진심이 쓰레기 취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젖은 눈가를 닦습니다. 참자, 명숙아. 참아야 해. 현진이 수술비랑 등록금 생각해서라도 버텨야지. 하지만 이 팀장, 당신이 틀렸어. 바닥이 튼튼해야 건물이 서는 법인데 당신들은 지금 썩은 토대 위에 성을 쌓고 있구나. 그 성이 무너질 때 당신들이 누구를 찾게 될지 내가 지켜보겠어. 어제 이 팀장에게 말도 안 되는 멸시를 당하고도 그녀는 오늘 새벽 다시 이 빌딩으로 출근했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가슴은 답답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딸 현진이의 얼굴을 생각하면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자신의 자존심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따라 이 빌딩의 공기가 유난히 더 무겁습니다. 100억의 결정권을 들고 있는 구상무가 도착하기까지 이제 겨우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기획팀 사무실은 밤샘 작업으로 찌든 담배 냄새와 식어버린 커피 향이 뒤섞여 아주 불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명숙 씨는 묵묵히 그들이 어지럽혀 놓은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휴, 다들 잠도 한숨 못 잤나 보네. 이 팀장님 책상 주변은 아주 종이뭉치로 산이 생겼어. 도대체 뭘 저렇게들 고민하는 건지. 어제 내가 슬쩍 말한 숫자만 다시 확인해봤어도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명숙 씨는 이 팀장의 책상 밑 쓰레기통을 비우려다 멈칫합니다. 파쇄기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종이 조각들이 쓰레기통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평생을 알뜰하게 살림하며 가계부를 꼼꼼하게 적던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명숙 씨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봅니다. 거기엔 어제 그녀가 지적했던 원자재 단가에 대한 시무진의 진짜 분석 보고서가 찢긴 채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김대리가 쓴 거잖아? 배럴당 단가를 95달러로 잡아야 한다고 분명히 써놨네. 그런데 왜 최종 보고서에는 70달러로 바뀐 거지? 설마 이 팀장님이 자기 실적 좋게 보이려고 일부러 수치를 낮게 고친 건가? 아이고, 이 사람아, 이거 나중에 큰일 나려고 이러나. 100억이나 되는 돈이 움직이는 일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명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그녀지만 남의 돈 무서운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상무님이 오셔서 이 거짓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회사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때 충혈된 눈을 한 이 팀장이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옵니다. 명숙 씨가 자신의 쓰레기통 근처에서 종이 조각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이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옵니다. 아줌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왜 남의 쓰레기통을 기주고 앉아있냐고. 당장 그거 안 내려놔요? 아, 팀장님, 그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주운 겁니다. 그런데 팀장님, 여기 김대리님이 쓴 보고서 조각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맞던데요? 이거 이대로 상무님께 보고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시장 물가는 좀 잘 알잖아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여기 적힌 수치는 너무 낮아요. 이 아줌마가 진짜 보자 하니까. 이봐요 아줌마, 지금 산업 스파이 노릇이라도 하는 거예요? 청소하라고 들여보내줬더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눈엔 내가 우스워 보여요? 어디서 청소나 하는 아줌마가 감히 기획안에 평가질이냐고. 당신 하는 일이나 잘하라고요. 팀장님, 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숫자가 틀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회사가 손해라도 보면 어떡합니까? 팀장님도 나중에 책임지셔야 할 텐데 곤란해지실까봐 그래요. 곤란? 당신 때문에 내 기분이 곤란해. 그 입 안 다물어요. 뭘 한다고 아는 척이야. 아줌마가 아는 경제는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몇백 원 깎는 게 정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시나? 안 그래도 잠 못 자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나가라고. 오히려 명숙 씨를 스파이로 몰아세우고 당장 나가라며 해고 통보를 하는 이 팀장. 명숙 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가 오직 회사를 걱정해서 한 말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명숙 씨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입술을 깨뭅니다. 팀장님, 제가 비록 청소는 하지만 진실을 닦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지만 사람의 진심을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시는 건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의 엄마고 이 건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정말 큰일 나면 그때는 제 말이 생각나실 겁니다. 어디서 훈계질이에요. 진짜 나 너무 황당하네. 당장 나가세요. 경비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재수없게 아침부터 청소부 주제. 명숙 씨는 결국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옵니다. 복도에는 출근하던 직원들이 명숙 씨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지나갑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지하 휴게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휴게실 낡은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중동 정세 급변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명숙 씨가 어제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세상에, 100달러. 이제 어떡해. 저 수치대로면 회사가 큰일일 텐데. 회사가 망하면 거기 다니는 그 수많은 젊은이는 어쩌나. 명숙 씨는 자신의 처지보다 회사가 입을 탄력이 먼저 걱정됩니다. 참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 팀장은 그 시각 수정할 마지막 기회조차 발로 걷어찬 채 구상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씨는 짐을 싸기 위해 낡은 사물함 앞에 섭니다. 딸 현진이의 환한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며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현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 버티려고 했는데 세상이 참 마음 같지가 않네. 엄마가 청소부라서 무식하다고 무시당하는 건 참겠는데 엄마 진심까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여러분,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대리석 바닥을 닦아온 명숙 씨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해고 통보였습니다. 번쩍어있는 유리 건물 안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이들에게 청소부의 삶이란 그저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걸까요? 지금 명숙 씨는 관리소장실 앞에서 자신의 30년 인생이 부정당하는 비참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 저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3년 넘게 우리 건물에서 사고 한 번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일해주신 분이 없는데 기획팀 이 팀장님이 워낙 강경하셔서요. 산업 스파이네 뭐네 하면서 위층에 직접 보고를 올렸나 봅니다. 제 권한으로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소장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제가 주제넘게 팀장님 일을 참견한 게 죄라면 죄겠지요. 하지만 소장님, 저 정말 스파이 같은 거 아닙니다. 그저 회사가 잘 되어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밥 벌어먹고 산다는 생각에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돌아오네요. 압니다. 알고 말고요. 그래도 일단은 짐을 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명숙 씨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수장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현진이의 병원비와 약값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얘진 명숙 씨는 지하 캐비닛으로 향합니다. 낡은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손길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런데 그 시각 빌딩 15층 대회의실에서는 피를 말리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100억 원의 기획안의 향방을 손에 쥔 구상모가 마침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아유, 구상무님, 강현석 본부장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한영그룹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사활을 걸고 준비했습니다. 이 팀장, 준비됐나? 어서 브리핑 시작하게. 인사치레는 생략하죠? 시간이 금인 사람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블루칩 프로젝트의 수익 근석 자료부터 보여주시죠.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 단가 변동폭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단상 위에 섭니다. 손에 쥔 레이저 포인터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서에 적어넣은 원유 배럴당 $70라는 숫자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말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이 위기를 넘길 비겁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네, 상무님.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위해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단가는 배럴당 $70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아니, $70라고요? 이 팀장님, 오늘 아침 뉴스 안 보셨습니까? 중동 정세 때문에 이미 $100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70라니. 한영그룹 기획팀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소설을 쓰는 곳입니까? 아니, 이 팀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수치 확인 확실히 했다며? 상무님, 그게 아마 실무진에서 자료 정리를 하다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무님, 본부장님. 사실 보고서 초안에는 분명 $95 이상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청소부 한 분이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제 책상 위에 있던 핵심 데이터 시트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전 버전의 수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팀장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방금 해고 통보를 받고 짐을 싸고 있는 명숙 씨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어 모든 책임을 힘없는 청소부에게 떠넘긴 겁니다. 청소부가 서류를 버렸다? 100억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청소부 아주머니 손에 좌우된다는 말입니까? 당신들 능력이 고작 그 정도입니까? 그 말 하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아닙니다, 상무님. 그 청소부가 평소에도 업무 방해를 일삼던 사람이라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해고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짐 싸서 나가는 길일 텐데 원하신다면 불러서 직접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중요한 자료를 훔치려다가 들통난 정황도 있습니다. 니까짓게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라며 명숙 씨를 짓밟았던 이 팀장.
이제는 그녀를 범죄자로까지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강 본부장은 당장 명숙 씨를 잡아오라며 보안 요원들에게 무전을 때립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낡은 보따리를 들고 빌딩 로비를 나서려던 명숙 씨 앞을 건장한 경비원들이 가로막습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저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길이에요. 길 좀 비켜주세요. 아줌마, 곱게 가셔야지 왜 서류를 훔쳐가? 위에서 호출 떨어졌으니까 당장 회의실로 갑시다.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제가 뭘 훔쳤다고 그러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놔주세요. 우리 딸 약 사서 가야 한단 말이에요. 명숙 씨의 절규는 차가운 대리석 로비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수많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둑으로 몰려 회의실로 끌려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인들이 파놓은 이 함정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무대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구상무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명숙 씨의 초라한 모습과 그녀의 낡은 보따리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까 주차장에서 주웠던 명숙 씨가 떨어뜨린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원유 $100 돌파, 수익성 재계산 요망이라는 명숙 씨의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과연 벼랑 끝으로 밀려난 명숙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그리고 청소부 아줌마를 도둑으로 몬 이 팀장과 강 본부장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상무님 보세요. 저 아줌마 표정 좀 보세요. 당황하니까 저렇게 얼굴이 빨개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쓰레기통 뒤지는 거 직접 잡았습니다. 우리 보안 문서, 아줌마 보따리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팀장님,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언제 문서를 훔쳤습니까? 저는 그저 팀장님이 떨어뜨린 서류를 전해드리러 간 것뿐이고 거기 적힌 숫자가 틀린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전부잖아요. 저는 그걸 바로 잡으려고. 이 아줌마가 정말 끝까지. 당신이 뭘 안다고 수치를 바로잡아. 당신 우리 기획팀 제안서 훔쳐다가 이번에 옆 건물에 들어온 중국 회사에 팔아넘기려던 거 아니야? 윤대리, 당장 저 아줌마 보따리 뺏어서 확인해봐. 이 팀장의 신호에 그녀의 부하 직원들이 명숙 씨의 손에 들린 낡은 보따리를 강제로 낚아챕니다.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현진이의 약봉지와 낡은 가계부, 그리고 때 묻은 작업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 팀장이 미리 심어놓은 기획서 초안 뭉치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여기 있네. 보십시오, 상무님. 제 책상 위에 있던 초안 서류입니다. 아줌마,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거야? 이게 왜 당신 보따리에서 나와? 아니, 저게 왜 저기에... 저는 저런 종이 넣은 적 없어요. 팀장, 당신이 넣었지? 아까 나 밀칠 때 당신이 내 보따리에 넣었잖아. 제발 믿어주세요. 저 사람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시끄럽네요. 이 팀은 이렇게 일하는 게 개판입니까? 서류가 저기서 나왔다면 더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보안관리가 이 지경인데 이런 이야기를 논한다는 게 우스군요. 이 아주머니는 당장 끌어내시고 경찰에 넘기든 알아서 하시고요. 실망스럽네요.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야,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저 여자 입 막고 당장 빌딩 밖으로 내던져. 경찰 부르고 다시는 이 근처에 발도 못 붙이게. 경비원들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명숙 씨가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울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네요.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통과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명숙 씨가 내동댕이 쳐집니다. 공교롭게도 하늘에서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느님,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우리 현진이 수술비는 어떡하고, 저 누명은 또 어떻게 벗으라고. 저 사람들 다 악마예요. 악마라고요.
비에 젖은 명숙 씨의 옷이 몸에 달라붙고 바닥에 흩어진 현진이의 약봉지 위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명숙 씨는 빗물 섞인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바닥을 기어 현진이의 약을 하나하나 줍습니다. 청소부라는 이유로, 못 배웠다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이 멸시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숙 씨가 빗속에서 절망하며 울고 있을 때 빌딩 15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상무였습니다. 그는 창틀을 가볍게 두드리며 자신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아까 그 아주머니가 떨어뜨린 보따리에서 나온 서류들, 그리고 아까 내가 주차장에서 주웠던 그 쪽지, 필적 감정 당장 맡겨. 그리고 저 아주머니가 일했던 구역 쓰레기통에서 파쇄된 종이들 싹 다 긁어 모아서 보건팀에 넘겨. 상무님, 도둑으로 몰린 청소부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될 텐데요. 도둑의 눈빛이 아니었어. 오히려 100억짜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저 안에 넥타이맨 놈들이지. 우리 회사 돈 100억을 지키려면 저 빗속에서 울고 있는 아주머니의 말이 진실인지부터 확인해야겠어. 당장 조사해. 아주 비밀리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구상무의 눈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명숙 씨의 진심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진이의 약봉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빗속을 걸어가는 명숙 씨. 그녀의 뒤로 강철 빌딩의 차가운 조명이 비칩니다.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구상무. 그는 단순한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업가의 눈빛만 봐도 그 안에 담긴 욕망과 거짓을 꿰뚫어보는 냉철한 승부사였죠.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제, 그는 강철 빌딩 밖으로 쫓겨나던 한 아주머니의 절규 속에서 기이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한영그룹 기획팀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상무님, 지시하신 대로 어제 한영그룹 12층 기획본부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파쇄 종이들을 복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팀장이 보고했던 수치와 전혀 다른 원유가 $95 이상으로 계산된 실무진의 진짜 보고서 초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차장에서 주우셨던 그 쪽지의 필적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그랬군. 100억짜리 비즈니스를 하면서 감히 내 앞에서 연극을 해? 김비서, 그 쪽지의 필적은 누구의 것이라고 나오던가. 놀랍게도 어제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던 청소부 박명숙 씨의 필적과 일치합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사물함에서 발견된 가계부의 글씨체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학벌을 자랑한다는 기획팀 엘리트들은 거짓 소설을 쓰고, 그들이 투명인간 취급하던 청소부 아주머니는 100억을 지키려고 진짜 숫자를 적어보냈다. 이거 재미있는 상황이네. 슬프기도 하고. 구상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그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낍니다. 엘리트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가장 약한 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편 한영그룹 본부장실에서는 강 본부장과 이 팀장이 승리에 취해 와인을 잔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팀장, 수고했어. 어제 그 청소부 아줌마 건으로 몰아붙인 건 신의 한 수였어. 구상무님도 보안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덕분에 우리 수치 오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더라고. 발 말씀을요, 본부장님. 그런 부류들은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쓰라고 우리가 그 비싼 용역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아줌마 다시는 이 근처에 발도 못 붙일 겁니다. 그래. 이제 구상무님 서명만 받으면 우리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을 거야. 아, 방금 비서실에서 카톡 왔네? 구상무님이 지금 우리 건물로 직접 오신다는데? 강 본부장과 이 팀장은 자신들이 판 무덤을 줄도 모르고 로비까지 달려가 구상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레드카펫 위에 내린 구상무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합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은 완벽히 정리했으니 걱정 마십시오. 정리했다? 어떻게 정리했다는 거지? 아, 그 도둑질한 청소부 아줌마 말입니다, 상무님. 저희가 경찰에 넘겼고 오늘 오전 중에 해고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상무님 계획을 방해하려던 불신한 세력은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이 팀장님, 어제 내가 주차장에서 이 쪽지를 하나 주웠는데 말이야. 여기 적힌 글씨가 아주 재밌던데요? 원유 100달러 돌파, 수익성 재계산 요망. 쓰레기통에 버렸던 진짜 보고서 내용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던데? 그건... 상무님, 그게 어떻게... 아마 그 아줌마가 우리 서류를 훔쳐보다가 대충 적은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뉴스 보고 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억대 연봉 받는 당신들이 내 눈을 속이려고 작당할 때 유일하게 100억을 걱정해준 사람이 이 쪽지를 쓴 주인공이야. 이 팀장님, 나 지금 장난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예? 상무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뭘 잘못했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제 당신들이 쫓아낸 그 아주머니 데려오세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 그분이 이 쪽지를 쓴 게 맞고 당신들이 그분을 도둑으로 모은 게 사실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구상무의 선전포고에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이 팀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고 강 본부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합니다. 니까짓 게 감히? 라며 명숙 씨를 짓밟았던 자들이 이제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야, 뭐해? 당장 가서 박 여사님 찾아와. 어디 계신지 무조건 알아내서 모셔오라고. 차 내드리고 정중하게. 아니, 내가 직접 가야 하나? 빨리 움직여! 여러분, 보셨습니까? 뭔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며 약봉지를 줍던 초라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제 100억 원짜리 비즈니스의 해결사로 화려하게 소환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강철 빌딩의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명숙 씨.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가운 빗속을 뚫고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동네 어귀의 작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현진이의 약값을 벌기 위해 한시도 쉴 수 없는 그녀는 젖은 옷을 채 말리기도 전에 식당 주방의 설거지 자리라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차갑기만 하네요. 아휴, 아주머니, 우리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사람 못 써요. 그리고 보아하니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 이 많은 불판을 어떻게 닦으려고 그래? 다른 데 알아봐요. 사장님, 제가 힘은 좋습니다. 설거지뿐만 아니라 서빙도 하고 배달도 할 수 있어요. 시급 조금만 주셔도 되니까 제발 일만 시켜주세요. 우리 애가 아파서 오늘 꼭 약을 사가야 하거든요. 아이고, 사정 없는 사람 어디 있나. 안 된다니까 그러네. 자꾸 이러면 영업방해예요. 얼른 나가요. 명숙 씨는 힘없이 식당 밖으로 나옵니다. 빗물에 젖은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처져 보이네요. 시장통의 비릿한 냄새와 소음 속에 섞여 명숙 씨는 낡은 벤치에 앉아 현진이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눈물을 훔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장 입구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최고급 세단 2대가 시장 통로를 막아서고 강 본부장과 이 팀장이 내립니다. 아, 진짜. 본부장님,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을 찾습니까? 냄새는 또 왜 이렇게 심해요? 제 구두에 생선 비린내가 다 배겠어요. 에이씨, 정말. 이 팀장, 지금 구두가 문제야? 그 상무님이 박 여사님 못 모셔오면 우리 둘 다 끝장이라고 하셨잖아. 그분은 말로만 그렇게 겁주는 사람이 아니야. 어서 눈 크게 뜨고 찾아봐. 박명숙 여사님! 박명숙 여사님! 아줌마! 아니, 여사님! 박명숙 여사님, 어디 계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명품 양복을 입고 흙탕물이 치는 시장 바닥을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저 올사나온 엘리트들의 모습을요.
상인들은 저 미친놈들이 어디서 왔나 싶어 혀를 차지만 강 본부장과 이 팀장은 지옥 사자라도 만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명숙 씨가 그들을 발견합니다. 어머, 저 사람들 기획팀 본부장이랑 팀장 아니야? 아니 여기 왜 나를 잡으러 여기까지 온 건가? 경찰에 정말 넘기려고? 명숙 씨는 겁이 나 몸을 숨기려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팀장의 매 같은 눈에 명숙 씨의 낡은 보따리가 딱 걸리고 맙니다. 본부장님, 저기요. 저기 박 여사님 계십니다. 여사님 가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다고요. 이 팀장이 시장 바닥에 물웅덩이를 밟으며 전력 질주해 명숙 씨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따라온 강 본부장은 숨을 헐떡이며 명숙 씨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습니다. 박 여사님, 제발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눈이 멀어서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주세요. 아니 본부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서 해고하실 땐 언제고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세요? 저 도둑놈 취급받으면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냥 시장에서 일 찾게 내버려 두세요. 여사님,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그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여사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구상무님이 여사님을 꼭 데려오라세요. 여사님이 그 쪽지를 쓴 주인공이라는 걸 아셨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여사님이 안 가시면 저 정말 큰일 나요. 니까짓게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냐고 하셨죠? 저는 딱 청소부 수준이라면서요. 저 같은 사람은 그쪽 노는 데 끼어들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 안 갑니다. 가서 그 잘난 억대 연봉 엘리트들끼리 해결하세요. 아, 드디어 명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그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돌아서는 명숙 씨의 뒷모습. 강 본부장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명숙 씨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는 그냥 눈먼장님들이었습니다. 여사님 딸 현진 양, 제 지인이 교수로 있는 대학병원 VIP 병실로 옮겨드리고 수술비, 입원비 저희 회사에서 다 해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뭐라고요? 현진이를 VIP 병실로요? 당신들 내 딸 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협박이라뇨. 여사님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발로 뛰어서 준비한 겁니다. 구상무님도 지금 여사님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희의 무능함을 용서하시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현진이의 이름에 명숙 씨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자신을 무시했던 자들의 목줄을 진 사자의 눈빛입니다. 명숙 씨는 빗물에 젖은 보따리를 강 본부장의 손에 툭 던집니다. 이거 들어요. 그리고 차문 열어요. 내가 가서 당신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 내가 최대한 하여튼 해결해 볼 테니까요. 네, 여사님.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보셨습니까? 시장통의 낡은 벤치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반전을. 그렇게 명숙 씨를 무시하던 팀장 본부장이 청소부의 보따리를 보물 모시듯 들고 앞장섭니다. 이제 100억 원의 운명을 거머쥔 명숙 씨가 강철 빌딩으로 귀환합니다. 1층 로비에 대형 회전문이 열리고 명숙 씨가 들어섭니다. 비록 옷은 젖어 있고 손에는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지만 그녀를 에스코트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 회사의 실세인 강 본부장과 이 팀장입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네요. 저 아줌마 어제 도둑으로 몰려나갔던 청소부 아줌마 아니야? 본부장이 왜 저렇게 쩔쩔매?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명숙 씨는 당당히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박 여사님, 이쪽입니다. 바닥이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구성무님이 안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놨으니 편하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닦던 바닥이라 어디가 미끄러운지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본부장님이나 발밑 조심하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는 그 눈물에 자기가 미끄러지는 법이니까요. 예, 여사님.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요. 아까 그 가방에 서류 넣은 건 그게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팀장님 변명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당신들 거짓말 때문에 잘못 결제될 뻔했다면서요? 나는 현진이 엄마로서 온 거지 당신들 용서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15층 대회의실에 멈춰섭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것은 수십 명의 임원진과 그 한가운데 앉아있는 냉철한 눈빛의 구상무입니다. 명숙 씨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의 청소복과 낡은 신발에 꽂힙니다. 하지만 구상무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사님. 빗길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무님 같은 높은 분이 저 같은 청소부를 왜 찾으시는지는 압니다. 어제 제가 떨어뜨리는 그 쪽지 보셨다면서요? 네, 봤습니다. 여기 적힌 원유 100달러 돌파와 수익성 재계산 요망. 이 수치가 이 팀장이 밤새워 만들었다는 보고서보다 훨씬 정확하더군요. 이 팀장, 본인이 설명해 보겠어요? 왜 청소부 아주머니가 아는 걸 이 회사의 엘리트라는 당신들은 몰랐던 거죠? 그게 상무님, 수치라는 게 워낙 변동폭이 크다 보니 저희는 보수적으로 잡느라, 그리고 저 아줌마는 그냥 운 좋게 뉴스를 본 것뿐입니다. 전문적인 분석은 저희가 훨씬. 보수적인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겠지. 여사님,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겠어요? 여사님이 어떻게 이 수치를 계산해 내셨는지요? 드디어 판이 깔렸습니다. 명숙 씨는 보따리에서 낡고 때 묻은 가계부 한 권을 꺼냅니다. 그리고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펜을 든 그녀의 손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지만 그 끝에서 써 내려가는 숫자들은 그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날카롭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높은 분들과 다르게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이 집 저 집 살림하며 돈 10,000원에 벌벌 떨어본 사람입니다. 여기 이 팀장님이 잡은 단가 70달러? 이건 희망사항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중동 전쟁 위기에 미국 재고량까지 바닥났는데 어떻게 70달러가 나옵니까? 명숙 씨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녀는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장바구니 물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관관계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죠. 콩나물 값이 오르면 두부 값이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결국 모든 물건값이 폭등한다는 그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100억 원짜리 프로젝트에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닦던 12층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김 대리님이 쓴 보고서 초안 봤습니다. 거기엔 95달러라고 제대로 적혀 있더군요. 그걸 이 팀장님이 자기 실적 부풀리려고 가위질한 거 아닌가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그게. 지금 선 넘으시는 거예요. 선 넘은 건 당신이야.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건 여사님이 아니라 나인 것 같네. 100억 원을 갖고 이따위로 일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 말이야. 강 본부장, 이 팀장, 당신들 당장 나가. 상무님,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 팀장한테 속았습니다. 여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말 좀 잘해주세요. 팀장님, 아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청소부가 감히 우리 전문 영역을 건드리냐고 하셨죠? 이제 보니까 당신들 전문 영역은 거짓말이었네요. 경비원들에게 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는 강 본부장과 이 팀장.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명숙 씨가 닦아놓은 깨끗한 바닥만이 빛나고 있습니다. 구상무는 명숙 씨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박 여사님, 한영그룹을 위해 어려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 같은 인재를 청소부로 썩히고 있었다니 이 회사가 부끄럽네요.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특별 자문위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상무님, 제안은 고맙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몰고 무시했던 저 인간들이지만 다들 집에 가면 좋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물론이죠.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 명숙 여사님은 참 따뜻한 분입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빗속으로 내쫓았던 강 본부장과 이 팀장이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며 구상무님께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직급이 강등된 채 회사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 본부장님, 아니 이제 강 과장님이죠. 정말 이렇게 계실 겁니까? 저 아줌마가 우리를 용서하는 척하면서 전 직원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요. 회사 청소부한테 고개를 숙이고 망신을 당하다니. 부하 직원들 볼라도 없습니다. 이대리, 목소리 낮춰. 나라고 속이 편하겠나? 내 밑에서 걸레질하던 여자가 이제는 대우받으면서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는데, 하지만 말이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뼈도 못 추리는 법이지. 저 여자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야 결국 청소부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짜놓은 덫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과장님, 혹시 좋은 계획 있으세요? 저 아줌마를 다시 그 청소부로 보낼 방법이요. 저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구상모가 이번에 여사한테 숫자 검증 맡긴 유라시아 물류망 기획서 말이야. 그거 내일 오전까지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해. 만약 그 기획서 내용이 교묘하게 바뀌어서 우리 회사가 수십억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이 슬쩍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기밀 서류 조작 말입니까?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걸리면 정말 끝일 텐데. 여사는 아직 회사 전산 시스템에 서툴러. 우리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마지막에 파일을 바꿔치기 하면 돼. 모든 책임은 최종 승인권자인 그 여자한테 돌아갈 거고 구상무도 절대 용서 못할 거야. 니까짓 게 감히 우리 자리를 빼서 우리가 받은 수모 그대로 돌려주자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명숙 여사님이 베푼 용서는 이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용서를 발판 삼아 더 큰 구덩이를 파고 있네요. 명숙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밤늦게까지 돋보기 안경을 쓰고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눈이 좀 침침하네. 그래도 이 부분만 잘 다듬으면 되겠다. 강 과장님이랑 이 대리님도 잘 도와줬고 말이야. 그래도 큰 돈이 걸려있으니 확인은 잘 해봐야지. 명숙 여사의 혼잣말이 텅 빈 사무실에 울립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 과장이 건네준 수정 보안 파일이 담긴 USB가 꽂혀 있죠. 여러분, 명숙 여사가 30년 넘게 청소하며 배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눈치죠. 자료를 검토하던 명숙 여사의 눈빛이 문득 날카롭게 변합니다. 명숙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이제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의 끝에 과연 누가 서 있게 될까요? 청소부 주제에 우리당 머리싸움을 하려들어? 내일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고. 자, 이제 운명의 날인 내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구상무님 앞에서의 최종 브리핑. 그곳에서 터질 폭탄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영그룹 본사 15층 대회의실. 오늘의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비상이, 또 누군가에게는 처참한 추락이 기다리는 단두대와도 같습니다. 명숙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독이 든 USB를 건넸던 강 과장과 이대리. 그들은 지금 회의실 구석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명숙 여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대리, 준비됐지? 저 파일이 우리가 손본 그 파일이 확실한 거지? 그럼요, 과장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박 여사가
잘 모르고 넣었을 법한 조항이 슬라이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이 최종 보고니까 구상무님 성격에 그걸 보는 순간 바로 불호령이 떨어지겠죠. 저 아줌마가 쩔쩔매는 거 같이 구경하시죠. 자, 시작하죠. 박 여사님, 이번 유라시아 물류망 프로젝트의 최종안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상무님,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일하며 이 빌딩의 구석구석을 닦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낀 건 아무리 겉이 번쩍거려도 보이지 않는 곳이 썩어 있으면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낸 진실입니다. 명숙 여사가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뜹니다. 강 과장과 이 대리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합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넘어가며 드디어 문제의 15페이지가 다가옵니다. 강 과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크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게 뭐야? 왜 저 화면이 나와? 스크린에는 어제 저녁 명숙 여사야 사무실 CCTV 영상과 함께 두 남녀의 대화 바꿔치기를 모의하던 현장의 기록이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독소 조항 넣었습니다. 저 아줌마가 이거 그대로 발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하지. 청소부 주제에 쪽지 한 장 잘 써서 또라이 상무 하나 때문에 이사 대접 받으니까 세상이 우습지?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구 상무의 얼굴은 분노로 시퍼렇게 변하고 강 과장과 이 대리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강 과장, 이 대리, 저 영상 속의 목소리가 당신들 맞나? 당신들은 일이 장난이야? 상무님, 그게 오해입니다. 저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강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그 눈물에 본인이 미끄러진다고요. 당신들이 준 USB 제가 안 열어봤을 것 같습니까? 30년 살림한 여자 무시하지 마세요.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냄새만 맡아도 아는 게 엄마들입니다. 여사님, 상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제가 지난번에 용서했었지요. 그 결과가 이거네요? 당신들은 반성하는 대신 더 큰 칼을 갈았죠. 니까짓 게 감히 라고 하셨죠? 이제 제가 그 말 돌려드릴게요. 니까짓 것들이 감히 수십 명의 직원이 땀 흘려 만든 이 기획안을 망치려 들어? 니까짓 것들이 감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진심을 짓밟아? 명숙 여사님은 품 안에서 녹음기를 하나 더 꺼내 테이블에 올려둡니다. 거기엔 두 사람이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하청업체와의 은밀한 통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품속에 넣고 살았는데 이제 꺼낼 때가 된 것 같네요. 당신들, 내가 청소하면서 귓등으로 들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보안팀, 당장 이 두 사람 경찰에 넘기세요. 업무 방해, 기밀 유출, 그리고 횡령 혐의까지 싹 다 고소장 작성해서 넘기겠습니다.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안 돼! 여사님! 상무님!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신들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는 저 추악한 엘리트들의 말로를요. 명숙 여사님은 그들이 끌려나간 자리를 향해 조용히 시선을 거두고 다시 스크린을 조작합니다. 이제야 진짜 유라시아 물류망의 찬란한 청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상무님, 이제 진짜 기획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썩은 뿌리는 도려냈으니 이제 건강한 나무를 키울 차례입니다. 한영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구상모가 특별히 마련한 박명숙 이사의 집무실입니다. 탁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명숙 씨는 단정하고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정중한 노크 소리와 함께 구상모가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네요. 박 여사님, 아니, 박 이사님. 여기 앉아 계셨군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검토해 주신 상생 물류망 시스템이 이번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사님이 짚어주신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또다시 큰 돈을 날릴 뻔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대단한 통찰력이십니다. 상무님, 저는 그저 제가 보아온 것들을 가감 없이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화려한 데이터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땀 냄새를 잊지 말자고요. 상무님, 제가 청소부로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몸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그 소외감이었죠. 그 말씀이 저를 깨웠습니다. 저 높은 곳에 앉아 숫자만 보던 저에게 진짜 비즈니스는 바닥에서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소식 들으셨습니까? 강 과장과 이들이 오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업무 방해와 배임 혐의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더군요. 그렇군요. 그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제 마음이 무색하게 그분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오만을 버리지 못했죠. 하지만 상무님, 저는 그분들을 밟아주려 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썩은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분들이 감옥 바닥을 닦으며 제가 느꼈던 그 차가운 진실을 한 번쯤은 마주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그 쓰레기들은 치워졌으니 새 집을 지어야죠. 이사님이 제안하신 그림자 복지재단 설립서에 제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보이지 않는 청소 노동자분들을 위해 큰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무님. 저 같은 청소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믿어주셔서요. 제가 닦아놓은 깨끗한 바닥 위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미끄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겠네요. 이게 제가 받은 그 어떤 돈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아니요, 이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회사를 지켜낸 건 자본이 아니라 이사님의 정직한 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살펴봐 주십시오. 겉만 번쩍이는 회사가 아니라 속이 꽉 찬 회사를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네, 상무님. 먼지를 닦아내는 마음으로 한영그룹의 안날에 낀 시커먼 욕심들을 제가 계속 닦아내겠습니다. 이제 진짜 아침이 밝아오는 것 같네요. 여러분, 그녀는 매일 아침 남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실을 지켜온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영숙 여사와 구상무,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바라보는 저 푸른 하늘은 이제 정직하게 땀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햇살을 내리쬐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몰라주나요? 당신의 진심이 바닥에 버려진 것 같나요?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묵묵히 닦고 있는 그 자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명숙 씨가 보여준 기적은 사실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정의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실한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로움 덕분에 오늘도 세상은 한 뼘 더 깨끗해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합니다.